세일 상품을 보면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한지 생각하기도 전에 놓치면 손해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죠. 또 어떤 날은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어느새 뭔가를 주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살까 말까 오래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이미 결제가 끝나 있죠. 이게 꼭 의지력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게으름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통장보다 그 결정을 내리는 심리 회로에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비슷한 수입인데도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능력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운의 차이 같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돈 앞에서 작동하는 심리 회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회로는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이 갈리는 세 가지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들으시다가 혹시 내 얘기 같다는 부분이 나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먼저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마트 세일 코너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떠올려 보죠. 정가 3만 원짜리 물건이 1만 2천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카트에 담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이 기회를 놓치면 손해인 것 같기 때문이죠.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먼저 묻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가? 겉으로 보면 둘 다 알뜰해 보입니다. 둘 다 실속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손해부터 보는 사람은 없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없는지, 다음 달에 빠져나갈 돈이 얼마인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아까울지를 먼저 봅니다. 반면 가치를 먼저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빠져나가는 돈보다 그 지출이 앞으로 어떤 도움을 줄지를 먼저 봅니다. 없는 것에 민감한 이 심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위함을 빨리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감각이 너무 강해질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손해를 피하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이득을 위해 지금 투자하는 선택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계발 강의가 50만 원이라고 해보죠. 한 사람 눈에는 50만 원이 빠져나가는 장면만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 50만 원이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먼저 보이곤 하죠. 중요한 건 결론보다 순서입니다. 무엇을 잃느냐를 먼저 보는 사람인지, 무엇을 얻느냐를 먼저 보는 사람인지, 이 순서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나중이냐의 문제입니다. 퇴근길입니다. 오늘도 너무 피곤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앱을 열고 저녁을 주문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이게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그렇게 매달 이어지기 시작하죠. 겉으로 보면 그냥 소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소비로 빨리 덮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뇌 이야기를 아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는 지금 당장의 보상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나중에 큰 이익보다 지금 눈앞의 작은 만족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힘들수록 사람은 당장 기분이 나아지는 쪽으로 끌리곤 합니다. 이 회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선택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모아야지, 아껴야지, 계획해야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늘 오늘의 기분이 먼저 이겨버리죠. 돈이 새는 사람은 여기서 바로 반응합니다. 힘들수록 지금 당장의 위로를 먼저 택하죠. 반면 돈이 쌓이는 사람은 무조건 의지력이 강해서 버티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이 사람들도 사고 싶고, 쉬고 싶고, 바로 기분 풀고 싶죠.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게 만들어둡니다. 소비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규칙도 정해둡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결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푸는 습관도 있죠. 예를 들면 산책을 하거나 하루를 정리하거나 그냥 10분만 시간을 두기도 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나중에 더 큰 자유로 이어진다는 감각이 있으면 그 불편함은 견딜만 해지거든요.
겉으로 보면 의지력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을 설계하는 방식의 차이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돈에 얼마나 감정을 얻는가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멍청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 손실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조급함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다음 결정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손실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도 속이 쓰립니다. 많이 쓰리죠.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손실을 분석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다음 판단까지 끌고 가게 두지 않는 거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돈에 감정이 너무 많이 붙으면 보통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돈을 나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무의식 속에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한다, 돈 욕심은 나쁘다 같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죠. 이런 사람은 자산이 쌓일 만한 순간에 오히려 스스로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큰 돈을 갑자기 써버리거나 좋은 기회 앞에서 이유 없이 물러서기도 하죠. 다른 하나는 돈을 자존감의 척도로 보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버느냐, 뭘 갖고 있느냐가 곧 내 가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손실이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지출이 생기고 틀린 선택을 인정하지 못한 채 버티다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돈을 도구로 보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돈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목표를 위해 이 돈을 어디에 둘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먼저 보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판단을 끌고 가지 못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들으셨는데 이건 따로따로 움직이는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손실을 더 무섭게 느낍니다. 손실이 무서우면 당장의 안도를 찾게 되죠. 그래서 소비로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그러다 손실이 생기면 그게 다시 자존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턴처럼 연결되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먼저 보는 눈이 생기면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는 일이 조금 쉬워집니다. 손실이 와도 그걸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나눠서 보게 되죠. 그래서 감정보다 분석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 습관들은 오래 쌓여온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뭔가를 사거나 결정할 때 딱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언가를 피하려고 이 결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이 결정을 하는 건가? 이 질문 하나가 의외로 많은 걸 보여줍니다. 내 소비가 왜 흔들리는지도 보입니다. 내 불안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도 보이죠. 그리고 내가 돈을 잃는 순간보다 돈 앞에서 어떤 감정에 끌리는 사람인지를 더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두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심리였습니다.